궁궐은 늘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가장 늦게 도착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늘 보이던 사람이라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바른말은 귀를 거슬렀고 충성은 간섭처럼 들렸고 진심은 때로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밀어냈습니다. 침묵하게 만들었고 멀리 보내버렸고 어떤 날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알게 됩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 아팠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조선실록에는 그런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진심만은 늘 늦게 알아보곤 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그 담장 안에 갇혀 있던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고 누구의 말도 고지곳대로 들을 수 없고 웃는 얼굴 뒤에 칼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보다 나를 안심시키는 말을 더 듣고 싶어집니다. 나를 막아 세우는 사람보다 나를 지켜 세우는 사람이 더 좋아집니다. 쓴 약보다 단 과자를 찾듯 진심보다 위로를 닮은 거짓에 더 빨리 손이 갑니다. 조선실록 속 많은 왕들이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직언하는 신하를 볼 때마다 그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를 먼저 느꼈습니다. 충정이 담긴 말이어도 귀를 찌르면 미워졌고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여도 체면을 건드리면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늘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거슬리고 불편하던 사람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반대로 늘 듣기 좋게 말하던 사람들은 막상 위기의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심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불편하고 자존심을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 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유독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 배우자의 걱정, 오래된 친구의 쓴소리, 그 순간에는 나를 통제하려는 것 같고 내 마음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까운 진심을 자주 밀어냅니다. 멀리 있는 칭찬에는 웃으면서 곁에 있는 경고에는 얼굴을 굳힙니다. 내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의 말일수록 더 아프게 꽂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왕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심은 사라지고 나서야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그 목소리가 사라진 뒤, 그 자리가 비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그 말은 나를 꺾으려는 말이 아니었구나. 아, 그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망가지지 않게 붙들어주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후회는 늘 늦게 옵니다. 사람은 진심이 있을 때보다 없어진 뒤에 더 정확히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난 뒤에 남는 것이 아니라 떠난 뒤에야 보이기 시작한다. 조선의 왕들도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역시 오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실록을 들여다보면 조선을 흔든 것은 늘 외부의 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안을 먼저 무너뜨린 것은 사람을 잘못 보는 눈이었습니다. 왕이 간신을 충신으로 믿고 충신을 불충한 자로 의심하는 순간 궁궐의 공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입을 닫게 되고 아첨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귀에는 사실보다 듣기 좋은 말이 먼저 들어오고 왕의 마음에는 진심보다 달콤한 거짓이 더 쉽게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멀리하고 내일 한 사람의 말을 흘려듣고 모레 한 사람의 충고를 불쾌하게 여기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어긋남이 나중에는 한 시대의 비극으로 커집니다. 조선실록에 남은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왕은 늘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의심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끝까지 나라를 걱정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사람이
결국 내 옆에서 나를 가장 깊이 속였다는 것을. 궁궐 안에서는 사람 하나를 잘못 보는 일이 한 사람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 하나가 수많은 백성의 삶까지 흔들었습니다. 왕의 한 번의 오해가 어떤 집안의 몰락이 되었고, 왕의 한 번의 분노가 충신 하나의 죽음이 되었으며, 왕의 한 번의 외면이 나라 전체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가장 위험한 왕은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건 왕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도 그렇습니다. 회사의 책임자도 그렇고, 관계에서 먼저 결정권을 쥔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계속 불편한 말을 해준다는 건 어쩌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떠난 사람은 더는 아픈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상대가 화를 내는 순간이 아니라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조선의 왕들은 그 침묵이 시작되고 나서야 불안해졌습니다. 한때는 시끄럽게 직언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모두가 고개만 숙이며 전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제야 궁궐은 조용해졌지만 실은 가장 위험해졌습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부부가 더는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더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더는 충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이가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이미 포기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록이 남긴 가장 아픈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진심은 늘 내 곁에 있을 때는 성가시고 사라지고 나면 그제야 절실해진다는 것. 왕은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자주 늦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져서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늘 자신을 불편하게 하던 목소리가 사라졌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상소문도 덜 올라오고, 회의 자리에서 얼굴을 굳히게 만드는 직원도 줄어들고, 자신의 결정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드디어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궐의 조용함은 항상 평온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는 신호였습니다. 실록 속 궁궐은 말이 줄어들수록 더 위험해졌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는 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침묵이거나 아첨이거나 혹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비겁함이었습니다. 왕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던 말들이 실은 궁궐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나를 막아 세우던 그 얼굴들이 실은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늘 늦었습니다. 이미 멀리 떠나보낸 뒤였고, 이미 상처를 입힌 뒤였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해졌을 때 문득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에는 참견처럼 느껴지던 말이 더는 들리지 않고, 귀찮게 느껴지던 전화가 더는 오지 않고, 잔소리 같던 걱정이 완전히 끊겼을 때 그제야 사람은 직감합니다. 무언가 끝나고 있구나. 누군가의 진심은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무르기 위해 쓰는 에너지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다시 말해보는 것도 전부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쌓이고 또 쌓이면 사람은 결국 조용해집니다. 더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을 때, 내 마음을 내어도 닿지 않을 것 같을 때, 상대가 내 진심을 계속 오해할 때 사람은 점점 말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침묵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듯 사람도 자주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의 침묵을 성숙이라고 오해합니다. 싸움이 줄어든 걸 관계가 나아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상대가 조용해졌다는 이유로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소리 나는 균열이 아니라 아무 소리 없이 번지는 균열입니다. 조선의 왕은 조용해진 궁궐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한 사람은 나를 가장 편하게 해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나를 가장 살리려던 사람은 나를 가장 많이 찌르던 말의 주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늦은 깨달음은 늘 눈물을 데리고 옵니다.
조용해지고 나서야, 사라지고 나서야, 없어지고 나서야 사람은 그 존재의 무게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끝까지 말해준 사람은 끝까지 남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 말을 조선의 왕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실록에 남은 수많은 후회도 조금은 줄어들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종종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역할을 알게 됩니다. 곁에 있을 때는 그저 까다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자꾸 반대하는 사람, 내 뜻을 편하게 밀어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떠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내 앞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너무 멀리 가지 않게 붙잡아주고 있었다는 것을. 왕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록 속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그 역할은 비슷했습니다. 왕의 기분보다 왕의 책임을 먼저 말하던 사람, 오늘의 안정보다 내일의 화를 먼저 걱정하던 사람, 권력의 편안함보다 권력의 위험을 먼저 알려주던 사람. 그들은 왕에게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이 보고 싶지 않은 얼굴까지 비춰주는 거울. 감추고 싶은 욕심, 외면하고 싶은 분노, 인정받고 싶어 생긴 조급함, 비난받기 싫어 피하고 싶은 책임까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울을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얼굴이 지쳐 보이고 흔들려 보이고 이전보다 낯설게 느껴질 때는 거울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하의 직원은 자신이 외면하고 싶은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기에 때로는 그 거울을 깨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말을 막았고 멀리 보냈고 어떤 날은 죄를 씌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울이 사라진 자리에는 처음엔 편안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자리를 채운 건 혼란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왕의 판단을 막지 않았고 아무도 왕의 표정 너머를 읽고 위험을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제야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잃은 건 신하 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잃은 건 나를 바로 보게 하던 마지막 눈이었구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를 무조건 편들어주는 사람만 곁에 두면 처음에는 마음이 편합니다. 늘 내가 옳다고 말해주고 내 감정을 먼저 달래주고 내 선택을 비판 없이 받아주니 사랑받는 느낌마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만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잃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잘못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누가 내 오만을 건드려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자기 확신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사람은 늘 내 편만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불편한 진실도 건네는 사람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그 거울을 너무 쉽게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깨진 뒤에야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사라진 뒤에, 배우자의 한숨이 사라진 뒤에, 친구의 쓴소리가 멎은 뒤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은 내가 더 크게 망가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준 마지막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거울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말이 혹시 나를 살리는 말은 아닌지. 후회에는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지점 뒤에서 도착합니다. 아직 붙잡을 수 있을 때는 오지 않습니다. 아직 사과할 수 있을 때는 조용합니다. 아직 돌아서면 늦지 않았을 때는 사람의 가슴을 세게 두드리지 않습니다. 후회는 늘 한 발 늦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후회도 늦게 느껴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조선의 왕도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왜 그 목소리가 저토록 단호한지, 왜 그 눈빛이 저렇게 물러서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에 남은 수많은 장면들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충정을 잃고 나서야 충정의 무게를 알고, 직원을 잃고 나서야 직원의 가치를 알고, 사람을 잃고 나서야 사람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됩니다. 후회는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게 만들면서도 결코 과거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후회 앞에서 더 아픕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한 사람의 빈자리를 안고 삽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말할 걸, 그날 조금만 덜 화낼 걸, 그 표정을 보고 한 번만 더 물어볼 걸, 그 손을 놓지 말 걸. 하지만 인생은 늘 깨닫고 나면 늦은 뒤가 많습니다. 조선의 궁궐 안에서도 수많은 후회가 밤마다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은 낮에는 왕의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겠지만 깊은 밤이 되면 자신이 밀어낸 사람들의 말이 문득문득 귓가에 살아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맞았구나. 그때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애타는 충정이었구나.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내가 한 번만 더 들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후회가 무서운 이유는 그 감정이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남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는 늦게라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본 이들이 있었고, 끝내 깨닫지 못한 채 더 깊이 무너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후회를 변명으로 쓰느냐, 깨달음으로 쓰느냐.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건넬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아직 잡을 수 있는 손이 있다면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록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말은 아마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잃고 나서 알지 말고 있을 때 알아보아라. 진심은 늘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잔소리처럼 오고, 걱정처럼 오고, 불편한 표정과 단호한 말투를 입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진심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픈 눈물은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을 때 흐는 눈물입니다. 조선의 왕도 그 눈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왕조차 그랬다면 평범한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내 곁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상처를 주려는 말인지, 아니면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말인지. 사람은 잃고 나서야 아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 늦은 깨달음을 조금만 앞당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덜 후회하게 됩니다.